저희 그러면 시작기도 주님의 기도로 바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기한 결산 이렇게 결제 교육을 제가 해드리는데 먼저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는 과도기예요. 교구도 과도기고 대리구도 과도기고 저희 본당도 과도기일 겁니다. 네, 그래서 올 한 해 시범적으로 하고 저는 내년도 것까지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까지 이렇게 쭉 할 거라서 올해 이렇게 바꾸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기존에 여러분들이 올리시던 예산 청구 아닙니다. 예, 기존에 막 이렇게 식으로 올리셨는데 단체마다 조금씩 다 달랐어요. 예, 제가 예를 가지고 온 건데 전례위원회에서 3월 원래회비안을 이렇게 올리셨어요. 이렇게 올리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통일할 겁니다. 양식을 통일할 겁니다. 예, 이 양식은 제가 본당 카페에 올려놨어요. 기한 및 지출 결의서, 이 위에 부분 아무것도 건드릴 거 없어요. 네, 여기 부분만 건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요 밑에 부분. 그래서 시행위원회는 각 위원회 올리시면 되겠죠. 네, 전례위원회든 재분과위원회든 청소년위원회든, 그리고 분과면 분과, 단체면 단체를 올리시면 됩니다. 네, 전례분과가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초등부 주일학교가 될 수 있고, 뭐 분과에 맞게 아니면 단체에 맞게 올리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다? 네, 사실 여기 옆에는 쉬워요. 기한 일자는 뭐 그 올리는 일자 올리시면 되고, 과목은 뭐 그 과목에 맞게 올리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쉬운데 이 오른쪽에 없던 게 생겼습니다. 그쵸? 네, 예산액, 당회 청구액, 집행 누계액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네, 그쵸? 네, 없던 게 생겼는데 요거를 위해서는 다음 복음화 계획서를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려야 돼요, 사실. 네, 여러분들의 복음화 계획서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가지고 온 복음화 계획서는 뭐냐? 청소년위원회 초등부 주일학교 복음화 계획서예요. 그리고 복음화 계획서는 이렇게 짜줘야 됩니다, 사실. 네, 이렇게 짜줘야지 제가 보고서, 주임신부님이 보고서 이 사업을, 이 행사를 어떻게 하겠구나라는 게 한눈에 보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사 경상비를 5만 원씩 12개월 받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교사 경상비 그냥 본당 얼마, 자체 얼마, 뭐 이런 식으로만 끝이에요. 원래 그거에 아니다, 이렇게 짜줘야 된다라는 거고, 올 연말에 이제 9월부터 이 작업을 제가 시작할 겁니다. 복음화 계획서 작업을. 그래서 모든 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통일이 될 거예요, 앞으로. 네, 요거 작업 한 번만 하시면 여러분들은 뭐 그 다음번에는 쭉쭉쭉 나갈 텐데, 요 작업이 올 한 해 먼저 이뤄질 거다, 연말에 이뤄질 거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예산액과 당회 청구액과 집행 누계액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네, 예산액은 뭐예요? 여기 예산 소개입니다. 예, 예산 소개를 여기다 적으시면 되는 거고, 당회 청구액, 이번 기한 때 얼마를 청구합니다라고 올리시는 거예요. 교사 경상비를 예로 제가 넣어놓은 건데 한 달에 5만 원씩 받기 때문에 기한을 올릴 때 당회 청구액 5만 원. 예, 그리고 집행 누계액이 지금 15만 원인데 왜 15만 원이에요? 그쵸, 1월, 2월, 3월치니까요. 1월 달에 이미 5만 원이 나갔으니까 1월 달에 올릴 때에는 60만 원에 5만 원에 집행 누계액 빵. 2월 달에 올릴 때에는 60만 원에 5만 원에 5만. 3월 달에 올릴 때에는 60에 5만 원에 15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지난달에 받은 것까지 해서 포함이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복음화 계획서가 바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되면은 당회 청구액 5만 원 되고 집행 누계액이 60이 되겠죠. 네, 그렇게 딱딱딱 떨어지는 거겠죠. 기한이 이렇게 바뀔 거다라는 점 먼저 안내해 드리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이 밑에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쵸? 자, 1번과 3번은 여러분들 건드리실 필요가 없어요. 1번과 3번은 건드리실 필요 없어요. 2번만 건드리시면 돼요. 2번만. 네, 2번만. 자, 빨간색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놨어요. 2번만 우리 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하겠습니다. 뭐를 하겠습니다.
진행하고자 합니다. 뭐 청구합니다. 지출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만 사용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1, 3번은 필요 없고 2번만 바꾸면 된다. 네. 2번만 그래서 그 행사에 맞게 바꾸셔서 하시고 아래 표는 뭐가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게 들어가면 돼요. 사업명 똑같이 들어가고 주요 내용 똑같이 들어가고 여기 내용 똑같이 들어가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전에 하셨듯이 이렇게 주구장창 쓸 필요가 없어요. 네. 보고마 계획서 이미 다 썼는데 기한에 왜 또 써요? 기한에는 사실 이런 걸 쓰는 게 아니에요. 네. 요것만 보고 어떤 행사를 이 계획에 맞춰서 하겠구나를 저희가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한은 원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근데 지금 당장 여러분들 보고마 계획서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위의 내용은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고 밑에 상세 내역을 올 한 해는 첨가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꼭 보고마 계획서를 같이 첨부해 주셔야 된다는 거. 예, 지금처럼 보고마 계획서 첨부해 주셔야 된다는 것과 밑에 자금 확인 자금 집행 확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존에 하시던 대로 위원회 통장을 넣으시면 되고 상세 내역에다가 위원회 밑에서 단체에서 받을 통장을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기한 여기까지 질문. 네, 어제 들어왔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달에 걸쳐서 혹은 3달에 걸쳐서 받는 기한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산 때 알려드리겠지만 기한 때 그 2-3달치를 한 번에 올리시면 됩니다. 네, 2-3달치를 한 번에 올리시면 돼요. 성가대가 이번에 그랬는데 2월달, 3월달 간식비가 2월, 3월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럼 2월달 거와 3월달 걸 따로따로 올려야 됩니까? 원칙은 따로 올리면 좋아요. 네, 따로따로 올리시면 좋은데 만약 그렇게 걸쳐 있으면 한 번에 올리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본당 지원 없이 자체 회비로만 운영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평단협이 대부분 그래요. 평단협이 자체 회비로만 진행이 되는데 그런 단체도 기한 결산을 해야 됩니까? 2가지 경우가 있어요. 본당 보고마 계획서에 들어가 있는 공적인 행사면은 기한 결산을 하셔야 됩니다. 본당 지원이 없더라도. 예. 본당 지원이 없더라도 본당 공식적인 행사거나 그게 잡혀 있으면 기한 결산을 올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 경우, 본당 행사가 아닌 그냥 정말 단체 안에서 사적인 모임이 될 수 있죠. 그런 거는 기한 결산을 올리실 필요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 우리 전래분과가 이번 달 그냥 자체 회비를 가지고 저희끼리 소풍을 가겠습니다. 저희끼리 뭐 회식을 하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돈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한 결산을 올리실 필요가 없다. 근데 평단협 레지오에서 보고마 계획서 상에 잡혀 있는 거지만 본당 지원 없이 저희끼리 본당에서 뭘 합니다. 하더라도 기한과 결산은 올라와야 됩니다. 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차이를 좀 아시겠죠? 네. 네. 기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내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한을 앞으로 이 통일된 양식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한에 대한 질문 없으시죠? 자, 이제 가장 어려운 결산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게 기존의 결산 양식입니다. 네, 이것도 단체마다 다 달랐어요. 제가 지금 예로 가져온 거는 우리 청년의 답사 결산 보고서인데 지금 이렇게 쭉쭉쭉 올렸는데 단체마다 다 달라가지고 이것이 제가 이렇게 통일했습니다. 네, 기한 결산서로. 네, 이제 양식은 2개밖에 없어요. 기한 및 지출 결의서, 기한 및 지출 결산서. 네, 이 2개밖에 없어요. 네. 요 밑에 보시면 똑같습니다. 위원회, 분과, 단체, 결산 일자, 과목 똑같아요. 요거는 똑같죠. 여기 옆에가 또 달라졌습니다. 예산액. 아까 그 예산 똑같이 쓰시면 돼요. 교사 경상비를 예를 들면 60만 원. 당회 수령액 얼마였어요? 기한 올릴 때? 5만 원. 당회 결산액 이번에 쓴 결산 내역을 쓰는데 이 결산 내역은 당회 수령액과 똑같거나 초과돼야 돼요. 네. 왜냐? 나머지 비용은 앞으로 다 환원할 거기 때문에. 2월 달까지는 저희가 경상비라든가 간식비라든가 등등등을 저희가 2월 하는 것을 가능케 용인해 줬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산이 계속 안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2월 하는 것은 없다. 예. 환원하거나 초과돼서 추가 지급해 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결산액은 당회 수령액이랑 최소 같아야 돼요. 환원되니까. 그렇죠? 초과됐으니까 오바돼야 돼요. 둘 중 하나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네. 집행 누계액, 아니 전회 누계액은 이 결산 전까지 얼마가 결산됐습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 누계액은 요 전회 누계액과 당해 결산액이 합친 누계액이 나오는 거고, 예산 잔액은 이 예산액에서 집행 누계액을 뺀 차액이 나오는 겁니다. 네. 자, 여기 부분 질문 없으십니까? 네. 자, 그래서 이 비고가 생깁니다. 비고가 생긴 이유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환원되는 경우 5만 원 중에 3만 원만 썼어요. 그러면 나머지 2만 원은 환원합니다 라고 쓰셔야 돼요. 두 번째, 초과된 경우 5만 원인데 5만 3천 원을 썼습니다. 3천 원은 초과돼서 추가 지급을 요청합니다. 혹은 자체 회비로 충당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사실 몇천 원, 몇만 원은 여러분들이 뭐 자체 회비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채우실 수 있는데, 나중에 뭐 100만 원대가 넘어가가지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채우시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거는 추가 지급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데다 쓰시는 겁니다. 네. 초과되는 경우도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자체 회비로 충당했습니다. 혹은 추가 요청합니다. 이거 비고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세 번째, 2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냐? 아까 말씀드렸듯 달이 걸쳐져 있는 기한인 경우, 2달 혹은 분기로 걸쳐져 있는 경우. 성가대가 2월 달에 썼는데 결산을 쭉쭉쭉 했어요. 근데 남은 액은 3월 달 간식비로 사용합니다라고 비고에 넣으시면 돼요. 그거는. 네. 그렇게 2달 혹은 분기 걸쳐져 있는 거는 비고에 그렇게 표현하셔서 2월 시킬 수 있다. 요 세 가지 케이스가 비고에 적혀야 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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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 금액을 써주면 네. 지원이 되는 아니면 초과되는 걸 기한을 다시 아니요, 기한을 따로 올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결산도 하나의 기한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요 안에서 바로 지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결산 이 부분 이해되셨죠? 자, 여기 1, 3번 똑같이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2번만 요게 바꾸시면 돼요. 지난 무엇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돼요. 2번만 바꾸시면 되고, 영수증, 그래서 이전에는 기한에 올라왔던 요 표를 또 첨가하고 막 그랬었어요. 네, 그 밑에 여러분들 결산 내역 올라오고 막 그랬었어요. 이제 앞으로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한을 여러분들 결산하실 때 첨부하셔야 돼요. 기한 및 지출 결의서를 첨부하시면 돼요. 왜? 제가 그거 보고서 아, 이렇게 올리셨구나, 그리고 이렇게 결산했구나를 보면 되거든요. 네. 결산을 올리실 때 그래서 무조건 기한이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네. 아셨죠? 네, 앞으로는 꼭 이걸 같이 올리시고, 이제 영수증도 여러분들 올리실 텐데, 영수증 순서를 정해드리겠습니다. 위에서부터 1, 2, 3, 4, 5, 6 쭉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그렇죠? 1, 2, 3, 4, 5, 6 쭉 내려갈 거고, 왼쪽 위에가 1번, 오른쪽 위에가 2번, 그 다음이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이에요. 아셨죠? 만약 한 장을 넘어간다? 이제 다음 장 가서 5번, 6번, 7번, 8번 이런 식으로 순서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제가 편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단체 하나지만 위원장님들은 단체가 5개, 6개 되고, 저는 다 합치면 단체가 70개, 80개입니다. 네, 그거를 다 일일이 찾으면서 이렇게 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이걸 좀 통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영수증 순서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고요. 결산에 있어서 앞으로 무조건 월별 결산입니다. 분기 결산, 반기 결산, 연간 결산 안 됩니다. 무조건 월간 결산. 월 말에 무조건 결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영수증이 휘발돼서 날아가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결제로 해서 스캔으로 올라와서 그럴 일은 없지만, 작년 제가 12월 달에 와서 1월 초까지 막 결산을 하는데 분기 결산, 반기 결산 막 올라오는데 이미 영수증이 다 날아갔어요. 가격을 알아볼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뭐 그랬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요거에 대해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조건 월별 결산으로 바뀝니다. 아셨죠? 예외 단체 없습니다. 네, 무조건 월별 결산입니다. 결산에 관련돼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기한 결의서는 네. 9월에 네. 벌써 올렸는데 네. 그 결제 금액이 도구로 지급되고 네. 행사는 3월에 되면은 네. 결산서는 3월에 월말까지만 내면 되는 거예요. 언제 행사예요? 월 행사가 중요한 거예요. 3월 행사면 3월 결산인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기한 올리실 때 최소 2주 전에는 올리셔야 돼요. 네. 예를 들어 4월 첫째 주에 이 행사를 할 겁니다 하면은 3월 한 셋째 주에는 올리셔야 돼요. 왜? 그래야지 그때에 맞춰서 돈 지급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틀 3일 전에 올리시면 절대로 그 행사에 맞춰서 돈 지급이 갈 수가 없어요. 저랑 주임 신부님은 솔직히 말하면 하루 이틀 만에 결제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결제하고 주임 신부님 찾아가서 신부님 결제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아침 먹으면서 전 얘기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한테 오기 전에 적어도 위원장님 2분에서 3분을 걸쳐요. 네, 총회장님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재정위원장님 그리고 각 단체 위원장님들 이 3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네. 한 최소 못해도 일주일은 걸리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2주 전에 올리라는 겁니다. 네. 아셨죠? 네. 2주 전에 기한을 올리시고 그 월별 결산으로 하시면 되겠다. 네, 결산 관련돼서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럼 신부님 만약에 통화 계획서에 잡혀 있지 않은 것에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그거를 하게 되면 그거는 계획서에 적는 입니다. 자, 2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보고마 계획서 상에는 이번에 그런 케이스인데 초등부, 중고등부 간식은 3회로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3월 달에 부활이 껴가지고 교리를 한 번씩 더 진행하겠다고 교사회에서 지급 요청을 했어요. 요 케이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가 기한을 올리시면 됩니다. 네. 저랑 주임 신부님의 구두 허락을 받으시고 추가 기한을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주임 신부님께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추가 기한을 올렸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간식비 1회가 더 지급이 돼서 4회 하기로 했어요. 네. 보고마 계획서 상에는 없지만 한 회가 더 추가된 것도 추가 기한 하시면 되고 보고마 계획서 상에 없는 행사를 하고 싶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죠. 하지만 필요한 거다. 정말 하고 싶다 하면 그 역시 신부님한테 허락을 득하신 다음에 추가 기한을 올리시면 됩니다. 가령 교황님께서 무슨 희년 하나를 또 선포하셨어요. 그 희년을 맞춰서 우리 단체는 이번에 어떤 행사를 혹은 어떤 성지순례를 기획해서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런 건 신부님한테 미리 허락 받으시고 추가 기한 올리시면 됩니다. 되셨을까요? 네, 결산에 있어서 하나 또 중요한 사항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업명을 보시면 이게 항이에요. 네, 사업명이 항이고 주요 내용이 목입니다. 네, 항과 목이 있는데 목 안에서는 움직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졸업여행을 저희가 잡았었는데 졸업여행 그 숙박비로 70만 원을 잡았어요. 그리고 식사비로 50만 원 잡았어요. 근데 숙박비가 5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20만 원이 남은 거잖아요. 이 20만 원은 이 목 안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식사비로 20만 원을 더 쓸 수는 있어요. 이 목 안에서는 움직일 수 있어요. 다만 항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항과 항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20만 원 남았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가을 소풍 때 20만 원을 더 쓰겠습니다. 안 돼요. 네. 목 안에서는 움직일 수 있으나 항끼리 움직이는 건 안 된다. 네. 항을 움직일 수 있는 딱 하나의 예외가 있는 게 예비비예요. 예비비는 모든 항을 넘어갈 수 있으나 예비비가 있는 계획서는 좋은 계획서가 아니어서 웬만해선 잡지 않을 겁니다. 네. 네, 기한과 결산에 대해서 혹시 더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여기 보면 결산서에 네. 보고 밑에 내려가면 네. 1기한 마이너스 지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결제하다 보면
네. 아니면 기한을 5만 원을 했어요. 네. 지출이 4만 원 이렇게 써야 되는 네. 건지 아니면 만 원을 써야 되는 건지 그게 단체만 써야 되는 건지. 지출이요? 지출은 이 결산 내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네. 금액을 이렇게 만약에 뭐 기한했는 금액 5만 원 마이너스 지출 만 원을 써줘야 되는 건지 그 기록이었거든요. 아니면 만 원만 써줘야 되는 건지. 아니요. 자, 1번 기한은 여러분들 기한의 청구의 당해 수령액인 거죠. 5만 원. 그리고 여기 2번의 지출은 결산액이 되는 거예요. 여기 결산액이 되는 거죠. 지출 합계. 네, 그렇게 써야 되는 거고. 아니죠. 여러분들 여기 합계가 지출 합계가 되는 거죠. 영수증의 합계가 지출 합계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지출을 빼니까 초과된 금액이 얼마다, 환원 금액이 얼마다가 나오는 거죠. 네. 그게 맞는 거죠. 네. 예를 들어 5만 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영수증을 3개 썼어요. 만 원, 2만 원을 썼다 칠게요. 네. 만 원, 2만 원 지출 합계 얼마예요? 4만 원. 그러면 초과 환원 금액은 얼마예요? 만 원. 그래서 기한 5만 빼기 지출 4만, 환원 금액 만 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네. 아니면 영수증이 뭐 5만 원을 받았는데 3만, 5만, 3만이었어요. 그러면은 지출 합계 11만 원. 그러면 초과 환원 금액 6만 원. 그래서 기한에서 5만 빼기 지출 11해서 초과 환원 금액 6만. 그리고 이 초과 금액을 어떻게 할 건지가 나와야 되는 게 보다. 이 6만 원은 자체 예비로 충당하였습니다. 아니면 초과되었으니 지급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가 이 비고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아니요, 추가 기한 결산에서는 추가 기한이 필요 없습니다. 언제부터 바뀐 거예요? 지금부터 올라온 모든 기한과 결산은 앞으로 이렇게 통일입니다. 네. 앞으로 기한 결산은 이걸로 다 통일해서 전달해 주시고요. 상임위 통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제가 한 번 더 공지할 거고요. 기한 결산 앞으로 이렇게 다 통일할 거고, 원칙은 제가 어제 설명할 때는 원칙은 결산이 돼야지 그 다음 기한을 제가 지급해 주겠다, 사인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힘들 거는 알아요. 네. 그러나 먼저 원칙은 말씀드리고 필요하다면 먼저 결제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결산이 반드시 월별 결산이 올라와야 된다.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기한을 올리셔야 된다라는 원칙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예,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리고 보고마 계획서 이렇게 짜는 이유는 쉽지 않아요. 네, 사실 이렇게 짜는 거에 한 단체마다 한 일주일 걸려요. 네, 왜냐면 그 상세 내역 다 적으신 다음에 저한테 가져오시면 제가 뭐가 부족한지를 탁탁탁탁 해서 다시 내려보내고 다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한 일주일 걸리는데 여러분들은 일주일이지만 전 아까 말씀드렸듯 위원회만 우리가 8개인가 그래요. 그거 다 보려면 사실 정말 힘들지만 요렇게 한번 잡아놓으면 내년부터 엄청 편해질 거예요. 여러분들 기한 결산 올리실 때 보고마 계획서만 보시면 되거든요. 보고마 계획서 꼭 붙여놓고 때만 제대로 탁탁탁 금액만 맞게 올리시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올 한 해 9월부터 제가 이 작업을 시작할 때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저랑 하시는 분들 힘들 거 저도 알지만 더 앞으로의 편안함을 위해서 한다라는 점 이렇게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내신 교육과 봉헌금입니다. 네, 허투루 쓰면 안 되잖아요. 네, 요런 거 사실 이렇게 틀 엄청 잘 잡는다 해가지고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탁탁탁 한다 하더라도 저한테 돌아오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여기에서 제가 그렇다고 뭐 만 원, 10만 원 이렇게 빼갈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예, 정말 아무것도 저한테 돌아오는 거 없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내신 교모금과 봉헌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말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점을 우리가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렇게 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부분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지금 뭐 여러분들 결산하시면서 막 엄청 불만 많으실 거예요. 네, 저희도 압니다. 사업자 증빙 그걸 해야 된다는 불만이 많다는 거 저희도 아는데 모든 본당 신부님들은 이 불만을 다 알아요. 딱 한 군데만 몰라요. 교구청만 몰라요. 네, 네. 탁상 공론을 했지만 교구에서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사건 사고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교구에서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거는 알지만 좀 그 부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올해 우리가 좀 이렇게 틀을 잡으면 내년에는 또 다른 틀로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우리가 이게 용이한 방법을 제가 지금 구상 중에 있어서 그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자, 여러분들 정부는 예산이 잡혀 있어요. 다 못 쓰면 어떻게 해요? 아니, 뭐 환원도 하지만 그 다음 연도에 삭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말만 되면 정부에서 뭐 해요? 도로공사 하잖아요. 다시 쫙 깔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는다.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달에 우리가 5만 원을 탔는데 3만 원밖에 못 썼어. 이 2만 원 뺏기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교무금이고 여러분들의 봉헌금이고, 그걸 남으면 연말에 저희가 어디로 넣어요? 장기수선 예금으로 넣어요. 예,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거기에다 넣어놓기 때문에 여러분들 뺏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음 연도 예산을 보면서 올해는 20만 원밖에 안 쓰셨네? 그럼 20만 원으로 깎고 이러지 않습니다. 예, 다 못 썼다고 해서 뺏긴다, 환원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무금, 봉헌금을 교회에서 그렇게 정말 봉사하는데, 복음화를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해 없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셨죠? 네. 질문. 네. 예를 들어서 저기 사전 답사를 가잖아요. 네. 고속도로타고. 네. 그러면 그 지치기에서 예를 들어서 하이패스를 본인 내거 가져갔어요. 네네. 그 하이패스는 그 영수증 출력 좀 힘들어요. 맞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해요? 사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본인의 뭐라 해야 되죠? 봉헌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고, 유류비에 참고하셔요. 예. 기름값으로 이제 저희가 그래서 잡는 거예요. 예. 하이패스는 영수증 처리가 힘들다 보니까 요걸로 하시면은 편한데, 사실 요거 귀찮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저 같은 네. 경우는 그 성당의 사업자를 잡아가지고 발행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유류비로 그냥 잡으시라는 거예요. 유류비는 사업자 증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유류 같은 게 청구할 때도 사업자가 들어가야 돼요.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막 일일이 다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본당과 교구 탁상 행정의 가장 잘못된 예라는 거예요. 저희는 이게 문제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냥 유류비로 청구하시라는 거고, 유류비 신용카드로 하셔도 저희는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업자, 예. 성당 사업자가. 네네. 그럼 네. 내 카드를 갖다. 네네. 결산서에 그렇게 올라와도 우선 올 한 해는 저희가 뭐라고 하진 않겠다. 네. 근데 솔직히 하이패스는 얼마 안 가지고 모르거든요. 그쵸. 하이패스 뭐 정말 적게는 여기 인가 가는데 제가 한 800원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예, 먼 데는 막 몇천 원도 나오긴 하는데. 본인 정차하지 마시고 가세요. 그러면 보통 나중에 보면 문자가 막 한 달째 나와요. 얼마 썼다고. 그러니까요. 그게 예. 궁금해서. 그래서 그냥 그 유류비에, 앞으로 보고마 계획서에 유류비 같은 거를 사전 답사나 이런 거에 넣어 놓을 텐데, 그 유류비에다가 그냥 한 번에 첨부해서, 예, 기름값으로 이렇게 저희가 드릴 테니까 그거를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까지는 그럼 신용카드 청구가 가능.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사업자 증빙으로 해주시고, 안 되는 부분은 신용카드로 올라와도 저희가 우선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계도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요거 어제 질문 나왔던 거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여기 결산 보고 쓰실 때 제가 이제 바꿨지만 주요 내용 단가 인원 수량이잖아요. 영수증의 주요 내용 그냥 쓰시면 돼요. 뭐 1번 영수증이 유류비였다. 그럼 유류비. 2번 내용이 이게 뭐였어? 네, 간식이었다. 뭐 간식. 4번이 음료였다. 음료. 3번이 식사비였다. 뭐 식사비. 이런 식으로만 쓰시면 되는 거고,
예, 쓰시면 되는 거고, 단가는 영수증의 합계 단가입니다. 개개 단가가 아니라 합계 단가, 그리고 인원 및 수량은 하나가 되던가 영수증이 2개면은 2개가 되던가 뭐 그러겠죠. 네, 그래서 합계가 이렇게 나올 텐데 구체적인 항목을 쓸 필요가 여러분 없어요. 왜요? 영수증에 나와 있으니까요. 네, 영수증에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영수증에 구체적인 항목이 나오는 걸로 해주셔야 돼요. 네. 가끔 영수증 영수증으로 해서 이건 유료비라서 그게 없지만 이렇게 탁 이것만 해버리면 뭐지? 라고 제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항목이 나오는 영수증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원당 수량은요. 영수증 하나 무조건 하나예요. 하나면 하나죠. 밥을 5명이서 먹든 그쵸? 네. 그 밥 5개가 그 하나의 영수증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인원 수량이 있지. 인원이 아니 10만 원을 먹었는데 인원이잖아요. 그러면 5명이 먹는 건 이걸 써야 되는 거 아니고 그냥 한 명을 그냥 쓰라는 거예요. 영수증 한 개라는 영수증 한 개당 한 명인 거예요. 그냥 한 개당 한 개로 채워버린 거고, 따로 끊었을 때의 경우가 막 있을 수도 있어서 저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약을 해놓고 갔는데 추가 금을 먹었다가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영수증을 하나에 다 할 수 있으면 뭐 하나에 하셔도 되지만 너무 이게 항을 넘어가야 되는, 목을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냥 여기까지만 이렇게 쓰고 나머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면 영수증이 2개가 될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나누는 거고, 대부분은 하나가 되겠죠. 네, 대부분은 하나가 되겠죠. 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영수증 첨부하실 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긴 경우가 있잖아요. A4 한 장을 넘어갈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잘라서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잘라서 옆에 붙여주세요. 이전에는 종이였을 때는 안으로 접어서 펼쳐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내역이 다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탁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1번이 이렇게 붙고 여기 밑에 맞춰서 자른 다음에 이 위에 2번이 가면 되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요거 자체는 하나죠. 요거를 넘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수증 잘라서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건데, 왜? 그냥 하나로 올리시는 게 사실 좋긴 해요. 맞는 거긴 하고. 아니요. 그냥 이거는 1번인 거예요. 예, 잘랐어도 어차피 같은 영수증이기 때문에 1번인 거예요. 더 없으신가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올 한 해 좀 이런 계도 기간을 갖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내년부터는 조금 달라져서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주시는 모든 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혹시 뭐 건의사항이나 그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는 하세요. 네. 저는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이구, 안 돼.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지출 결의서를 쓰실 때 이거 2번만 바뀐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초등부 주일학교에서 3월달 교사 경상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써놨어요. 그렇죠? 청구라는 단어, 뭐 요청이라는 단어, 지급이라는 단어, 지출이라는 단어를 이제 여러분들이 쓰실 텐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구, 요청, 지급, 무조건 본당에서 해줘야 되는 용어예요. 네. 이런 용어를 쓰시면 본당에서 이만큼의 금액을 여러분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금액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해달라고 요청한 거기 때문에,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네. 근데 자체유비 100%로 운영되는 평단협 같은 경우에는 요청할 금액이 사실 없어요. 네. 지난 2월 달에, 1월 달에 연령회에서 계속 이 금액을 요청합니다라고, 청구합니다라고 기한이 올라왔어요. 제가 반려를 했어요, 처음에.
이 금액은 본당에서 지출해 주는 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본당 일이 아니라 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반려를 했는데 그게 또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그걸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반려를 했는데 그 다음에 부회장님이 말씀하시길 요거는 본당 나가는 게 아니라 저희 회비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해가 됐죠. 이게 요청이 아니었구나. 지출하겠다라는 의미구나. 그러면 이거를 지출로 올려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야지 가요. 예.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용어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반려를 하면은 제가 왜 반려하는지 의견에다 써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의견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재분과대에서 들어온 질문이 네. 교부에서 내교부에서 실시하는 교육, 네. 교육에 참가하는 비용, 그 비용은 50%인지 100%인지 그때 반려하셨을 때는 50%라고 생각해요. 네. 요거를 주임 신부님이 이제 앞으로 바꾸셨는데 그래서 복음화 계획서에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체 얼마, 본당 얼마 이렇게 소개만 되어 있다 보니까 들어서 지난번에는 12만 원으로 소개는 12만 원으로 돼 있었어요. 그걸 보니까 6만 원, 12만 원이었는데 요거를 10만 원, 2만 원으로 해서 올리셨더라고요. 요런 게 정확하게 복음화 계획서에 안 나와 있으니까 저는 이게 된 건가 보다 하고 올렸는데 신부님이 이건 아니다. 50% 하겠다라고 그때 그렇게 결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반반으로 이제 앞으로 갈 텐데 앞으로 그래서 복음화 계획서를 그렇게 다 수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될 텐데 복음화 계획서에 그런 게 세부적으로 들어갈 거고, 네. 앞으로 교육 같은 거에 있어서 본당 지원은 50% 네.로 통일되었습니다. 23년도에 기획 도입이 네. 23년도 본당 초에서 대리분당 교수 교육비 2%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피정이 내는 거 50%. 제가 PPT를 다시 확인했는데 그 상황을 보고 23년도에 계획을 24년도 보고막 해서 작성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23년도 총회라고 하시면 23년도 1월 달에 하신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는 영역사항이 없었으니까 그 수익이 벌써 23년도 11월에 났죠. 나서 24년도 1년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중간에 갑자기 50%로 수정되면은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거든요. 이 부분도 계획 기간으로 해서 올 한해는 코로나 변수대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3년도 1월 총회를 하실 때에는 100% 지원으로. 제가 PPT 잘 한번 확인은 해볼게요. 제가 확인은 해보되 23년도 총회면 23년도에 대한 복음화 계획서가 아니라 24년도의 복음화 계획서가 아니라 22년도에 대한 사실 결산 보고거든요. 그리고 23년도 행사 보고고 24년도에 대한 복음화 계획서에 대한 얘기는 10월 달부터 나왔어야 되는 거고 23년도 우리 총회 때도 얘기했었지만은 결산 보고와 행사 보고가 있었지 복음화 계획서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저도. 안 나왔기 때문에 변경되었다는 생각을 제가 작년도 그거 총회 못 들어가가지고 그 부분은 몰랐었지만 주임 신부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네. 그러면은 50%밖에 안 되어서 네. 제 기한을 올렸던 거는 네. 다시 추가 50%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 어떤 말씀이신 거죠? 지난번에 네. 그때 영상 교육에 가시는 분이 네. 참가비 2만 원을 네. 본당 지원을 받고 네. 차량 경비나 여러 이제 식비 같은 경우는 네. 본인이 자부담으로 가는 케이스로 저희는 24년도 보고받으면서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복음화 계획서가 사실 잘못 세워진 거예요. 왜냐면 그 참가비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들어가는 경비까지도 다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화 계획서. 네. 그거를 포함해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돼 있고 그냥 자체 얼마, 본당 얼마로 끝이었어요. 다른 단체들이 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올라오면은 저는 그냥 본당 이만큼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올리고 자체 얼마 이렇게 하고
될 거라 생각했는데 주임 신부님 앞으로 50, 50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음 복음화 계획서 때 명확하게 바뀔 겁니다. 네, 근데 올해는 우선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안 돼요. 예, 네, 소급 적용이 안 되고 앞으로 그렇게 바뀔 거다. 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금으로 받으실 때 본당 통장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지출 및 결산 결의서 쓰실 때 본당 얼마, 자청 얼마가 되는 거죠. 본당에서는 그 소개만큼 한 번에 다 줄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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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안 그래도 되긴 하는데요. 그냥 본당 금액만 그렇게 보내줘도 되긴 하는데요. 지금 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지금 저희도 교구에 대한 불만인 건데, 예. 명확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예.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한 명 한 명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예를 들어 이번에 가는 게 50명인데 그 50명 걸 다 모아서 누구 외 49명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근데 어쨌든 한번 들어갔다가 본당에서 통으로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 걸로 가야 된다. 일이 2번 되는 거죠. 네. 저희도 알아요. 모든 본당 신부들은 다 알아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올 한 해 요거 바뀌는 것 때문에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많은 본당에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주임 신부님도 지구장 회의 가셔서 계속 얘기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좀 더 저희도 본당 안에서 어떻게 할지 찾아보도록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침기도 영광송 바치고 끝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수고하셨습니다.